메테오 레이크 노트북의 중요 핵심 키포인트예요. 마케팅이에요. 네. AI 노트북이라는 그렇죠, 슬로건이. 그렇죠. 네. 그러면 이걸 어디서 쓸 수 있냐는 거예요. 앞으로는. 네. 앞으로는 어떻게 그게 쓸 수 중요한 있냐는 거죠. 게 그게 키포인트겠죠. 네. 예를 하나만 들면 될 것 같아요. XESS. 업스케일링. 네. 안녕하세요. KBN 최정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함장로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뭐 바뀐 거 없을까요? 네, 제 노트북이 바뀌었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삼성이에요. 삼성이 중요하진 않아요. 네. 사실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중요한 거죠. 네. 오늘 주제죠, 이게. 네, 오늘 주제입니다. 메테오 레이크 노트북. 네. 네. 저희가 작년부터 인텔 얘기하면서 메테오 레이크 노래를 불렀어요. 노래 불렀어요, 진짜. 감자나무님이 2023년부터 언급해온 인텔 메테오 레이크 CPU가 이제 갤럭시북 4 프로에 이제 탑재가 됐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 됐는지 이제 판단해볼 시간이 왔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동안 떡밥을 뿌렸으니까 네. 걷어드려야죠. 네. 그래서 수확을 해야죠. 지금까지 제가 그동안 메테오 레이크 제품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한 게 있으니까 네. 실 제품이 그것이 구현이 됐는가, 네. 부족한 점은 없는가, 개선해야 될 건 무엇인가,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오늘 좀 실 제품을 가지고 네.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고요. 한 가지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이거 광고 아니에요. 네. 광고 전혀 아니고 이거 저희가 샘플 따로 구해온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실 제품을 보여드리면서 하려고 제가 그냥 노트북을 바꾼 거고 네. 그러니까 이 실제 테스트는 최재형 기자님이 하셨어요. 네. 저는 네. 테스트는 안 했고요. 네. 지금 보여드리는 이 제품을 테스트를 하셨고 네. 뭐 광고 마크 참고를- 안 떠 있어요. 네, 광고 참고하시고요. 네. 제품 이름은 먼저 알려드릴게요. 이게 갤럭시북 4 프로 NT960XGK A71AG 모델이거든요. 이 모델로 테스트했다는 점 이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뒤에 모델은 구분하실 필요 없고요. 네. 갤럭시북 4 프로인데 네. 155H를 네. 사용한 제품이다. 그냥 그렇게만 알고 계시면 인텔 됩니다. 메테오 레이크 울트라 7 155H CPU가 탑재됐습니다. CPU 성능부터 이제 같이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기존에 어떤 식으로 말씀을 드렸는지를 네. 먼저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메테오 레이크는 13세대 CPU에다가 아크를 얹은 것이다. 네. 네,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맞죠. 네. CPU 성능의 변화는 없을 것이다. 그렇죠. 그렇게 유추해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그 말의 자체에 이런 뜻이 있는 거죠. 그러면은 무엇이 중요하느냐? 전력 소모. 그렇죠. 얼만큼 기존의 같은 성능을 네. 전력 소모를 줄여서 낼 것이냐. 그래서 최종 상품의 완성도가 얇고 가볍고 발열이 적은 제품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이냐가 키포인트다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거든요. 네네네. 근데 실제로는 그럼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죠. 네. 그러니까 전작에 비해서 달라진 점은 네. 그러니까 기존에는 P코어가 4코어, 2코어가 8코어, 이제 메테오 레이크는 6코어에 8코어에 LP2코어 2개 들어갔고요. 이게 i7급 그러니까 울트라 7급 그러니까 155H나 185H급을 네. 기준으로 그냥 말씀을 드리는 거고 최상위 제품은 좀 달라요. 네네네. 그건 참고하시고 근데 어차피 그 제품은 없어. 그러니까 그 생각 안 하셔도 돼. 그래서 실제로도 최재형 기자님이 테스트해 보신 결과상 CPU 차이는 성능 차이는 없다. 네. 시네벤치 테스트 했는데도 거의 동일하게 나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게 원래부터 예상이 됐던 거예요. 네. 메테오 레이크 노트북을 가지고 많은 분들이 CPU 성능 변화가 없는 걸 가지고 조금 까죠. 네. 네. 근데 신제품인데 왜 없어? 처음부터 예상이 됐던 거예요. 기존 13세대 CPU 코어를 그대로 가져다 쓰면서 거기다가 아크를 붙이고 딴 걸 붙이고 AI 코어를 붙이고 해서 원칩으로 구현한 것이 메테오 레이크 키포인트지 네. CPU 성능이 올라간 거는 처음부터 예정이 없었어요. 13세대와 CPU 성능은 거의 동일하다. 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전력 소모 얘기하셨잖아요. 이 전력 소모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이건 어떻게 보실까요? 그러니까 오히려 성능 키포인트가 아니라 얘가 키포인트죠. 이것이 얼만큼 개선이 됐는가. 그러니까 실제로 와트 수 자체는 변하진 않았어요. 13세대 CPU의 메인스트림 CPU의 와트 수도 27.8W. 네. 메테오 레이크도 27W예요. 네네. 와트 수는 변하지 않았거든요. 27W에 GPU가 들어가 있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CPU가 소모하는 전력은 기본적으로 줄어들었을 거 아니에요. 네. 거기다가 NPU까지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CPU가 소모하는 전력 소모 좀 줄어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죠. 네네. 그렇게 줄어든 전력 소모로 실제 제품이 얼마큼 얇고 가볍고 발열이 적고 오래가는 제품을 출시할 수 있을 것이냐가 키포인트다라고 네네네.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네. 실제로 나온 제품들을 보면 갤럭시 북 기준으로 네.
배터리 용량은 바뀌지 않았어요. 네. 네, 그대로예요. 네, 그러니까 갤럭시북 3하고 갤럭시북 4 네. 배터리는 똑같아요. 전작에도 64Wh, 네. 신품에도 64Wh, 네, 14인치 16인치급으로는 76Wh, 76Wh 똑같아요. 네. 배터리 용량이 변하지 않았다는 뜻은 무게도 동일할 거란 얘기예요. 맞아요. 무게도 동일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그건 상식이에요. 네. 왜냐하면 노트북에서 제일 많이 차지하는 게 뭐야, 무게에서. 배터리죠. 배터리잖아요. 그러니까 배터리 용량이 줄어들어야 무게가 떨어지거든요. 그러면서 오래 가야 이게 키포인트가 되는 건데, 그러면 혁신이 어디서 나오느냐? 오래 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오래 그럼 얼만큼 오래 가느냐가 키포인트예요. 그렇죠. 그래서 최재형 기자님이 테스트를 하셨을 때 네. 기본적으로 오래 가는 건 맞다. 네. 오래 가요. 예전보다는 오래 가요. 오래 간다. 네. 근데 문제는 그것이 사용자가 생각하는 이거 바뀌었어 라고 생각하는 수준까지 올라갔냐, 그건 아니다. 선이 어느 정도 있잖아요. 이 기대감의 선. 이 정도 쓰면은 더 쓸 수 있는 느낌이다라는 선은 넘지 못했다는 느낌. 그러니까 그거를 역치라 그래요. 네, 그렇죠. 역치를 못 넘었어요. 우리가 역치라고 얘기하는데, 네. 그러니까 기존 제품이 4시간 정도 간단 말이에요. 네, 네. 쉽게 생각하면. 그러면 역치가 어느 정도일 것 같아요? 그러면 한 8시간은 가야 되죠. 8시간은 가야 돼요. 네, 그쵸. 2배는 나와줘야 네. 돼요. 그러면 완전 다른데 이거? 내가 가지고 가서 평상시에 사용하는 패턴이 있잖아요. 이 정도 패턴을 사용했으면 배터리가 딱 집에 올 때 15% 딱 남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근데 새 노트북을 샀어. 샀는데 쭉 하니까 똑같이 썼는데 딱 왔어. 근데 50%가 남아있어. 그러면 2배 오래 가네? 네. 이거 너무 좋은데 그럼 더 써야 되겠군 해가지고 사용 패턴이 거기서 바뀌거든요. 그렇죠.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최지영 기자님이 데이터를 조사하고 테스트를 해보신 결론상 네. 기존 제품이 4시간 정도 간다. 네. 갤럭시북 네. 기준으로. 네. 그럼 이 제품이 5시간에서 6시간 정도. 네. 갤럭시북 4 프로는 5시간, 6시간 정도 체감 정도 나요. 네, 그 정도 된다. 네. 그러니까 확실히 좋아진 건 맞지만 네. 그래서 네. 호불호가 나뉘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뒤에서 다시 얘기하겠지만 누구는 바뀌지 않았는데요. 누구는 오래 가는데요. 말이 다양하게 나오죠. 그쵸, 네. 그 이유가 역치가 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게 역치가 넘어가야만 모든 사람들이 바뀌었어요라고 얘기하고. 그렇겠죠. 네. 이제 MPU가 탑재됐다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요 예상하셨잖아요, 그것도. 어떻게 그죠? 보셨어요? 우리 뭐 그것 때문에 막 웃었잖아요. 그쵸, AI 네. 노트북. AI 노트북. 메테오 레이크야. 그냥 메테오 레이크 얘기하는 거야, 그냥. 메테오 레이크 여기가 왜 끼는 거예요? 메테오 레이크에 MPU 들어가 있잖아. 빵 맞아요. 터졌잖아요. 예. 여기 보시는 모든 분이 다 빵 터지죠. AI 노트북 그러면 하하하 해가지고 웃죠. 근데 시장은 그렇게 움직여요. 예, 많은 예, 사람들도 예. 그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네, 그게 틀린 게 아니니까. 틀린 건 아니에요. 메테오 레이크 노트북의 중요 핵심 키포인트예요. 마케팅이에요. 네. AI 노트북이라는 그렇죠, 슬로건이. 그렇죠. 예. 근데 이게 그러면 실제로 MPU가 들어갔으니까 뭐가 바뀌었냐 이거지. 그렇죠. 네. 바뀐 게 없어. 실제로 저희가 뭐 찾아봤는데 아직은 뭐 준비하는 건 있을 수 있겠지만 아직은 제가 지금 현 상황에는 뭐 찾은 게 없어요. 왜 없을까요? 쓸 프로그램이 없어서. 그렇죠. 쓸 프로그램이 없어서. 예. 제가 지난번에 CES 갔다 오고 나서 그 영상 자료나 보여드리는지 모르겠는데 MSI가 13세대 노트북하고 14세대 노트북하고 두 개를 비교하는 데모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하나는 똑같은 프로그램을 돌리는데 네. 하나는 GPU로 가속을 하는 거예요. 네. 하나는 NPU로 가속을 하고 네. 그러면서 와트수 나오는 걸 보여주거든요. 네.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에서 기존에는 그 프로그램을 돌릴 때 GPU를 끌어다 썼거든요. 네네. 근데 GPU를 안 끌어다 써요. NPU로 돌려요. MPU를 돌리는. NPU로 돌리니까 GPU가 가동을 하지 않으니까 배터리 시간이 오래 그렇죠. 가는 거죠. 그리고 작업 속도도 거의 비슷하게 나오고요. 거기서는 효과가 나죠. 근데 문제는 그렇게 쓸 프로그램이 없는 거지. MPU를 돌려줄 프로그램이 없다. 프로그램이 없어요. 그게 키포인트예요. 근데 없는 게 맞는 거예요. 원래 모든 변화는 처음 플랫폼이 나와서 플랫폼이 깔려야만 소프트웨어가 나오거든요. 애플은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를 같이 만드니까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를 동시에 내놓고 혁신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여기는 중구난방이잖아요. 네. 만드는 사람 따로 만드는 사람 따로잖아. 그러니까 이게 한 번에 안 돼요. 그것이 윈도우 진영의 어떻게 보면 장점이자 단점이죠. 그러면 이걸 어디서 쓸 수 있냐는 거예요. 앞으로는. 네. 앞으로는 어떻게 그게 쓸 수 중요한 있냐는 거죠. 게 그게 키포인트겠죠. 네. 예를 하나만 들으면 될 것 같아요. XESS, 업스케일링. AFMF, 네. 프레임 보관기. 네네네.
XESS가 엔비디아의 DLSS죠. 네. 그것이 AMD의 FSR이죠. 네. 그 기능. 네. 거기에 NPU를 쓸 수 있어요. 그쵸. 사실 DLSS도 그걸 GPU가 돌렸잖아요. 네, GPU에 안에 들어있는 뭐 AI 뭐 해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코어를 활용해서 한 거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은 그것을 GPU가 XESS 처리도 하면서 동시에 프레임 처리도 해요. 그렇죠. 근데 이 처리를 빼버리는 거죠, NPU로. 돌려버려요. 네. 그러면 NPU가 프레임 보관은 하고 GPU는 오로지 가속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프레임이 올라가겠죠. 네. 최종 결과물이 확 올라가겠죠. 한마디로 GPU가 할 일을 좀 덜어준다는 거예요. 덜어주면서 동시에 성능을 극대화하니까.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어요. 이건 괜찮네요. 네. 네. 근데 지금 그런 소프트웨어가 없어요. 그런 게임이 없어요, 그렇죠, 지금. 아직.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AMD가 이번에 올해 나올 CPU에 노트북도 마찬가지고 데스크탑도 마찬가지고 다 AI 넣죠. NPU 다 넣죠. NPU 넣었어요. 그러면 AFMF하고 FSR이 NPU 안 쓰겠어요? 쓰겠죠. 어차피 들어가 있는데 네. 들어가 있으면 쓰고 없으면은 GPU를 써라라고 코딩을 바꿀 거 아니야. 그렇죠. AMD가 바꾸면 인텔이 안 하겠어요? 바꾸죠. 그러면 엔비디아가 안 하겠어요? 하겠죠. 다 해요. 그 플랫폼이 깔려 있어야 그렇게 바꾸지. 그쵸. 저변이 되어 있어야 저변이 돼 있어야. 그리고 이제 쉽게 생각할 수 예를 들 수 있는 게 더 뭐냐면은 포토샵, 네. 뭐 일러스트레이터 네. 그런 작업용 뭐 그런 뭐 설계용 네네네. 뭐 그런 프로그램에서 반드시 NPU를 쓸 거거든요. 요즘 앞으로는 AI 많이 들어가요. 거기서 쓰면 그러면 최종 작업 결과물들 좋아지면서 동시에 기존에 쓰지 않는 플랫폼의 제품과 성능 차이가 이제 거기서 날 거예요. 그것이 올해부터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서 내년, 내후년 이제 앞으로는 계속 그게 어느 순간 대세가 될 거거든요. GPU가 이제 아크 그래픽스가 들어갔죠. 요 그래픽 어떻게 보셨어요? 제가 예측을 어떻게 했냐면 네. 1060급 성능이 나와야 된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3050M급. 네, 그렇게 생각하면 맞아요. 그것을 좀 쉽게 번역을 하면은 1060급이다라고 생각하면 딱 맞아요. 그러니까 1060부터 조금 처질 거예요. 아마 한 90% 수준, 네. 85% 수준 안 좋게 보면 그리고 나올 것이다. 네. 그리고 그러니까 인텔이 정확하게 이야기한 뭐냐면 기존 제품 대비 전성비가 2배다라고 정확한 인텔의 워딩은 이거예요. 네. 그럼 2배가 되면 기존의 최고 제품의 성능이 1050 Ti였으니 네. 2배가 되니까 1060급이겠네 라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했다. 네. 그래서 그리고 1060급이라는 게 중요하다라고 네. 말씀드렸어요. 네. 왜 중요하느냐? 그것이 실질적으로 PC 게임을 최소한으로 돌릴 수 있는 미니멈 요구 수준이기 때문에 그렇죠. 일부 사용자가 이제 그래픽 카드를 더 이상 살 필요 없이 내장 그래픽으로 웬만한 게임을 즐기면서 동시에 이제 다양한 활용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그 정도 성능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네네. 그러면서 제가 계속 예를 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배틀그라운드였어요. 배틀그라운드 있잖아요. 배틀그라운드를 돌릴 수 있어요. 이제부터는 노트북에서. 60프레임 이상 뽑는 거예요. 네, 60프레임 뽑는 거예요, 이제. 물론 뭐 약간 옵션 고쳐. 옵션 조절을 하면 네. 이제는 뽑아요. 그 쓴 노트북 있잖아요. 얇은 노트북, 네. 막 LG 그램 같은 거. 네네 맞아요. 왜냐하면 배틀그라운드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 크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배틀그라운드 가지고 있는 상징성은 무엇이냐? 내장 그래픽으로 못 돌려. 맞아요. 라는 상징성은 여전히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내장 그래픽으로 배틀그라운드를 돌린다는 것이 역치가 발생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럼 실제로 이제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죠. 네, 그렇죠. 결론은 뭐냐? AMD 780M이 현재 노트북 기준으로 최고급 제품이거든요. 저 내장 그래픽에서. 인텔의 엔트리 제품이 780M과 동일하거나 더 좋거나. 그건 맞다. 네. 그래서 웬만한 게임을 플레이 가능한 수준까지 돌리는 건 맞다. 선택할 수 있는 내장 그래픽 성능 수준의 최고 성능은 맞다. 3D 마크 기준은 70%가 올라갔고요. 네네. 디아블로 4 기준으로는 60프레임 나와요. 네, 최하업으로 돌리고 네. 이제 뭐 인텔 XESS 돌리면은 60프레임 이상 네, 나오더라고요. 60프레임 나오고요. 네. 디아블로 4도 어느 정도 외장 그래픽 카드가 필요한 어느 정도 수준의 게임을 웬만하면 돌리는구나라는 결론을 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오버워치 이건 말할 필요 없고요. 네. 60프레임 무조건 뽑고요. 높은 옵션으로 뽑아요. 네, 이거 왜냐면 이게 750 Ti에서도 어느 정도 돌아가는 네. 수준의 게임이기 때문에 오버워치는 60% 뽑는다는 거는 이거는 당연할 거라고 생각했고요. 그렇죠. 네. 해외 유튜버 분 중에서
15H로 테스트를 여러 개를 해놓으신 걸 봤어요. 네. 사이버펑크 2077 같은 경우에도 한 30프레임, 40프레임 가까이 그러니까 그것도 뽑고요. 고사했는데. 예, 웬만한 뭐 툼레이더, 이번에 새로 나온 툼레이더, 사이버펑크, 웬만한 게임들을 다 30에서 40프레임, 좀 높은 수준의 게임까지, 네. 웬만한 건 60프레임, 어떤 건 막 120프레임까지 뽑기도 해요. 그래서 일단은 굉장히 높아진 건 맞는데, 그러면은 여기서 제가 아까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했던 배틀그라운드. 그렇죠. 여기서 꼬이는 거예요. 이제 배틀그라운드가 난리 부르스가 나더라고요. 이건 해외 자료가 별로 없죠? 네. 국내 자료만 있을 텐데, 네. 국내 자료가 다 달라요. 어디는 30프레임밖에 안 나오고, 어디는 60프레임 넘게 나오고. 제가 아까 이 제품이 내장 그래픽 성능이 780M급이라고 얘기했는데, 유튜브에서 찾아보니까 780M으로 테스트하신 분이 있어. 네. 배틀그라운드를 120프레임까지 뽑더라고요. 높은 옵션으로. 어우, 엄청난. 평균 70프레임이네 높은 100프레임까지 뽑아요. 야, 그럼 780급이면 그러면 얘도 60프레임에서 100프레임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는 거지. 그쵸, 안 최재형 기자님 와가지고 안 나오는데요. 찾았어요. 나오는 게 맞다. 설정을 DX11으로 하셔야 돼. 그거를 오늘 아침에 최재형 기자님이 찾으셨어요. 원래 아크는 일단 기본적으로 최신 다이렉트X에서 더 최적화됐다고 얘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저는 DX12가 기준으로 잡았죠. 근데 DX12의 배틀그라운드가 그렇게 성능이 안 나올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배틀그라운드의 문제예요. 네. 인텔도 튜닝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여전히 지금 초기 제품인 상황이기 때문에 여전히 불안한 문제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아크가 나왔을 때 그 초기의 문제가 똑같이 벌어지고 있는데 좀 낫긴 해. 네. 조금 그러니까 완전히 막 그때처럼 중구난방 막 실행도 안 되고 오류 튕기고 뭐 이런 수준은 아닌데 약간의 문제점이 조금씩 남아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건 시간이 지나면서 당연히 해결될 것이고, 네. 그러니까 DX12 기준으로 QHD에서는 30프레임, 네. FHD에서는 45프레임 가까이가 나오고, 네. DX11 기준으로는 QHD에서는 40프레임, FHD에서는 60프레임 가까이 뽑아요. 물론 옵션은 낮은 옵션이에요. 우리가 흔히 국민 옵션이라고 얘기하는 수준에서는 50프레임 가까이. 네. 그러니까 50프레임이면 일단 60프레임은 안 되는 거잖아요. 그쵸, 예. 근데 그 급까지는 갔어요. 그러니까 초기 제품이라는 거 결정적인 게 뭐냐면, 최정 기자님이 저한테 얘기해 주신 건데, 테스트하는 와중에 계속 드라이버가 업데이트. 인텔 드라이브 한번 업데이트했는데 다음날 딱 키니까 삼성 펌웨어 업데이트가 떠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매일마다 지금 업데이트가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결과가 계속 바뀌어요. 드라이버도 더 안정화되고, 그다음에 배틀그라운드도 패치를 할 것이고, 그렇죠. 그런 식으로 업데이트가 되면은 60프레임은 뽑을 수 있을 것 같다. 네. 네. 그러니까 배틀그라운드뿐만이 아니라 다른 15H로 테스트를 해보신 제품들의 결론도 그 정도는 나온다. 네. 일반적인 결론이고, 그래서 어느 정도 수준의 제품이냐라고 봤을 때 1060급에 80에서 90%라고 보면 맞아요. 아. 네. 그건 맞다. 근데 이제 1060을 넘어서거나 없다. 그런 것은. 넘지는 못한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나와야 된다라는 견해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딱 거기까지예요. 아. 네, 더는 안 나왔어. 네. 그것이 메테오레이크의 결정적인 부분이면서 동시에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기도 하죠. 제가 자꾸 역치 말씀드리는데, 역치가 넘어가려면 그걸 넘어서야 돼. 그쵸, 1060. 아니면 동일하거나. 네. 그러면은 역치가 빵 하고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인텔이 말한 것을 지킨 수준, 그렇죠. 최소 데드라인은 지켰다. 데드라인을 지킨 수준, 예. 그 정도 수준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얘기 드리고 싶은 게 이제 안정성 문제는 아직 남아 있어요. 제가 테스트하면서 느낀 건데 이제 간혹 스터터링이라 그러죠. 이제 끊기는 거 화면이. 뭐 60프레임이 유지되는 게임이더라도 가끔씩은 이제 막 끊기거나 뭐 그런 게 있어가지고 튜닝 문제가 이제 조금 더 남아 있고, 이제 펌웨어는 계속 업데이트 되고 있고, 출시 초기 단계니까 아직 준비가 좀 덜 돼 있는 느낌은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네요. 최종 상품의 완성도에 대한 얘기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제가 그래서 메테오레이크의 성공 여부가 어디 있느냐, 네. 그 메테오레이크라는 CPU를 잘 활용한 최종 상품의 완성도가 높은 제품이 나와야 된다. 그렇죠.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네. 그걸 쉽게 얘기하면 기존의 게이밍 노트북, 그렇죠. 게이밍 노트북 막 두껍고 크고 막 이런 노트북을 이렇게 얇은 요 정도 수준으로 얇은 노트북에서 그 정도 수준은 못 뽑지만, 그렇죠. 내가 게임을 하기에 문제없는 수준까지 됐어. 아니면 배터리가 오래가. 아, 아니면
기존의 1kg짜리가 500g으로 줄어버렸어. 그런 것도 혁신이죠. 그것도 혁신이죠. 네. 500g이면 태블릿 수준이에요. 그렇죠. 얼만큼 개선된 제품이 나올 수 있을 것이냐. 그것이 키포인트다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거든요. 네. 이상한 건 아니고 좀 의아한 건 뭐냐면 네. 낮은 게 125H란 말이에요. 그쵸. 그리고 이제 중간 단계가 155H, 네. 이제 고사양이 185H급이에요. 근데 아크코어가 다 똑같아. 그렇죠. 저도 그거 표 봤어요. 다 똑같아요. 네. 그러니까 다 똑같은 아크코어가 들어가 있어요. 그냥 별 차이가 없더라고요.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보통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고성능 아크코어로 코어를 수를 더 붙인다거나 클럭을 더 올린다거나 그쵸. 밑에 있는 제품은 낮추거든요. 그래서 메리트가 어디서 나오느냐? 네. 엔트리급에서 메리트가 나와요. 그렇죠. 메테오레이크는. 낮은데 125H 같은 거. 네. CPU도 싸죠. 그래서 노트북도 싸요. 근데 성능은 똑같아요. 예. 물론 CPU 성능은 155H나 185H보다 떨어지겠지만 그쵸. GPU 성능은 똑같아요. 근데 그 GPU가 아까 얘기한 배틀로그라운드 60프레임이 나오는 거예요. 엔트리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메리트가 크고요.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메리트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번엔 반대예요. 반대가 됐네. 예.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얘기하면서 GPU를 빼버려야 된다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GPU를 빼고 원칩을 했는데 무게수가 줄어들거나 사용시간이 늘어나거나 그래야 여기서 혁신이 나온다. 근데 3050급 GPU를 장착한 13세대 노트북이 대략 1.2에서 1.5kg급이에요. 네네. 이게 LG 그램 기준이에요. 네. 요거는. 네. 메테오레이크 탑재한 내장 노트북이 LG 그램이 1.2에서 1.4예요. 똑같아요. 별 차이가 없네요. 별 차이가 없어요. 어. 전력 소모 차이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3050에서 사용하는 전력 그대로 아크가 써요. 네. 그러니까 칩만 원칩이 된 것이지 사실상 소요하는 전력은 같아요. 근데 성능은 떨어지는 거지. 그러네요. 그러니까 요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성능, 꼭 필요한 절대적인 성능은 달성했는데 사용 패턴의 변화까지는 못 이뤄내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3050급 제품이 빠지면서 내장에서 돌아가서 비슷한 성능의 와트수가 떨어진 제품 그리고 발열이 적은 제품이 돼야 거기다 배터리를 적게 집어넣고 더 얇은 거 만들어서 더 가볍게 만들어서 그거를 들고 다니면서 게임을 할 수 있어야지 혁신이 나온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MSI 쿨러가 비판받는 가장 큰 이유가 와트수죠. 15H의 와트수잖아요. 네. 배터리 소모 시간. 그래서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달성되지 않았다. 네. 메테오레이크 노트북 이제 다양한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평가들이 있을까요? 사람들이 메테오레이크에 대해서 기대를 너무 많이 했어요. 사실 저희도 많이 하긴 했는데. 우리도 많이 했어요. 네. 네. 그래서 메테오레이크 노트북이 호불호가 되게 나뉘어요. 비판하는 쪽에서 뭐라고 비판하냐면 네. AI 노트북이라며 근데 뭐 바뀐 게 없어. 그쵸. 쓰는 게 별 네. 다른 게 없어. 또 CPU 성능 왜 안 바뀌었는데. 그쵸. 네. 신제품인데. 그죠? 네. 그리고 1060급이 멍미. 맞아.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네. 야, 1060급 어디다 쓰라고. 언제 끄덕 건데. 언제 적 거야 그거. 그 10년 전 거야 그거. 그쵸. 벌써. 배터리 소모 시간은 왜 바뀐 게 없어? 더 빨리 다는 것 같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죠? 네. 그리고 울트라 9은 45W급이야. 45W가 노트북 프로세서가 맞음? 그러니까. 네. 그런 사람도 이런 있어요. 식으로 이제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 옹호하는 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 아니 하드웨어가 있어야 소프트웨어가 있지. 그쵸. 하드웨어가 엄상태에서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만드냐. 그러니까 하드웨어가 나왔으니까 소프트웨어가 나온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XES를 네네. MP에서 올리는 네네. 것 같은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고 CPU 성능 향상 그거 처음부터 예정이 없었어. 네가 안 들은 거야. 그쵸? 안 들으신 거죠. 그냥 저도 계속 그렇게 얘기했어요. 13세대 CPU에다가 아크 얹은 거. 네. 그래서 처음부터 예상된 것이다. 1060급이 어때서? 라고 하는 거죠. 1060급 됐잖아. 이 정도 성능을 내장 그래픽에서 뽑을 수 있다는 것이 기존에 됐음? 그렇죠. 네. 인텔 기본 내장 그래픽 얼마나 처참했는데. 그렇죠. 그것이 AMD의 최신 6개월 전에 출시한 AMD의 최신 CPU를 일부 수준에서 뛰어넘는 수준까지 얘가 올라왔어요. 그리고 또 하나 메리트가 뭐냐면 저가형 제품일수록 그 차이가 크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780M을 선택하려면 고급형 CPU를 써야 돼, AMD. 네. 근데 인텔은 125급 낮은 CPU에서 똑같은 성능이 나온다는 그렇죠. 거예요. 그래픽 GPU 성능. 그러니까 오히려 내가 선택하는 기준에서 봤을 때는 얘가 더 싸. 그렇죠. 그렇게 되죠. 그래서 메리트가 더 커요. 어쨌든 이 정도 성능의 내장 그래픽을
뽑을 수 있는 GPU가 어디 있음? 없어요. 딱 지금 현재 이 제품이 거의 유일해요. 그렇죠. 780M과 두 개. 네. 근데 그 제품은 고가형, 얘는 저가형. 그거는 좀 다르죠. 네. 그리고 배터리 성능 네. 개선된 건 맞아요. 그렇죠. 개선됐어요. 네, 개선됐어요. 체감상 네, 체감에서. 네. 근데 그 차이가 안 드러나 보이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내가 똑같은 패턴을 쓰고 기존에 10% 남았어. 근데 제품을 바꿨는데 20% 남았어. 그건 차이를 못 느껴요. 그렇죠. 근데 50%가 넘어야 어머 아직도 50% 넘게 남았네. 아직도 반이나 남았네. 가지고 확 체감이 오거든요. 성능은 그러니까 배터리 성능 시간은 개선된 게 맞지만 사용자들이 역치를 느낄 만한 정도의 성능 향상은 아니다. 네. 네. 어쨌든 개선된 건 맞다라고 옹호하시는 분은 옹호를 하는 거죠. 네. 네. 루나레이크의 대표적인 변화가 메모리 앱소시죠. 네, 네. 메모리가 그렇죠. 메모리가 하나로 들어가는 칩 거죠. 그 M1처럼 네, 네. 되는 거 8533, 음. 8533 DDR, 듀얼 채널. 네. 뭐 안 봐도 비디오지. 뭐.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게 성능이 또 대폭 올라가겠죠, 여기서. 그렇죠. 레이턴시가 줄어들 거. 레이턴시가 어마어마하게 줄어들면서 동시에 8533으로 기존에 5600 대비해서 80% 가상 그렇죠. 대역폭이 올라가요. 네. 그래서 그 높은 대역폭에 레이턴시를 줄여서 병목 현상을 싸그리 없애버리겠다라는 이제 여기서 성능 향상을 대폭적으로 올리겠다라는 네. 걸 볼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뉴스에서 잠깐 얘기했지만 하이퍼스레딩 삭제. 네.